저는 권민호입니다. 그래픽 디자인 분야 안에서 그림을 배웠고요. 그걸 사람들이 일러스트레이션이라고도 하고, 근데 어쨌든 그림 그리는 게 좋아서 미대를 갔고 디자인 학과를 갈 수밖에 없었고, 디자인 학과에서도 그림을 그리려고 했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일러스트레이션이라고 하는 걸 찾게 됐고, 그래서 지금도 그래픽 디자인 분야 내에서 그림을 그린다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런던에 미술대학이 있다라는 얘기를 듣고, 그리고 꽤 괜찮다라는 얘기를 듣고 놀러 가봤습니다. 홀본역 근처에 내렸는데 거기에 뭐 센트럴 세인트 마틴스라고 하는 학교가 있고, 놀러 갔는데 마침 그때가 그 학교의 졸전 날이었던 것 같아요. 저 분위기는 뭘까? 왠지 저기에 일원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마침 또 이제 이것저것 그려낸 스케치들도 있었고 해서 그것들을 가지고 한번 학교에 가서 포트폴리오를 내봤습니다. 내봤더니 지원을 해도 좋겠다라는 얘기를 듣고 실제로 지원을 하게 됐고, 그게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계획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거기서 다시 이제 학교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유학에서 얻은 게 뭐냐라고 하면 그 1학년 시절을 들을 것 같아요. 영화도 해보고 영상도 만져보고 뭔가를 집요하게 관찰해서 그리는 거에서 벗어나서 뭔가 이렇게 저질러 볼 수 있었다는 거, 그게 너무 좋았습니다. 뭔가 새로운 작업을 만들 수 있어서 좋았다는 게 아니라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었던 집요한 관찰 드로잉을 더 발전시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영국이나 유럽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들이 어린 시절 청소년기에 겪을 수밖에 없었던 이야기가 있듯이, 한국에서 자랐기 때문에 겪을 수밖에 없는 어떤 일련의 경험들이 있을 텐데, 그 경험들이 드러난 작업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왜곡된 경험일지언정, 그러니까 한국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내가 경험할 수밖에 없었던, 마주칠 수밖에 없었던 경험들이 문화적으로 예술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더라도 그 왜곡된 자체를 인정하고 그것이 녹여 들어간 작업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문제의식이 되게 강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식의 고민을 분명히 하면서 졸업작업을 준비했던 것 같고, 그러면서 발견했던 것이 도면들이었습니다. 사실 어떤 실용적인 목적으로 만든 드로잉들이잖아요. 그거 자체가 되게 매력적이었던 것 같아요. 어떤 뭔가 정체를 알 수 없는 어떤 감정을 표현하기 위한 선들이 아닌, 이건 실제 여기에 이 벽이 세워지기 때문에 긋는 라인이야 라고 하는 그런 실용적 이유로 그려진 도면들이라는 사실이 더 매력적으로 다가왔던 것 같아요. 어쩌면 도면을 통해서만 보여줄 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도면으로만 얘기할 수 있는 게 뭘까? 혹시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영국에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물어보는 건 너 남한에서 왔냐 북한에서 왔냐였어요. 어쨌든 한국에서 왔다 하면은 그들이 가장 먼저 관심사로 두는 것이 북한에 대한 것이었고, 북한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자 소재로,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남한과 북한의 관계에 대한 리서치를 하면서 제가 이야기하고 싶었던 지점은 유사함이었습니다. 이 두 체제가 사실은 여러 면에서 닮아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김일성에 숭배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 그리고 한국의 또 과거 독재자에게 한국인들이 숭배하고 있는 모습, 북한의 모습, 남한의 모습입니다. 그 두 체제가 다르지만 닮아있다가 드러내고 싶은 지점, 내가 드러낼 수 있는 지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만든 게 이겁니다. 제가 호텔 화장실 들락날락 거리면서 항상 봐왔던 그 인면도와 그리고 조감도가 같이 들어가 있는 이미지. 그러니까 북한의 국회의사당이 만수대의 가상 풍경들을 엮어냈습니다. 그리고 왠지 북한 하면 떠올릴 만한 그 대표적인 슬로건들도 같이 붙여놓고요. 그렇게 풍경을 가상으로 만들고, 그리고 또 당연히 조감도는 구할 수가 없는 거지만 이 체제는 어쨌든 표방하고 있는 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균등하게 분배된다라고 하는 걸 표방하고 있으니, 그 안에 들어간 모든 공간을 다 격자 무늬로 바둑판 모양으로 만들어서 조감도처럼 꾸몄습니다. 그래서 그런 구조를 만들었고, 제 아이디어는 이거였어요. 만수대가 통일이 된 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그 계획 후에 만들어진 결과물은 이렇다.
어떤 역사적인 이유로 김일성의 동상을 남겨놓는다. 당시에 가장 유행했던 핸드폰이 모바일 그 애니콜이었으니까 그때 애니콜 광고 모델이 이효리였습니다. 애니콜, 이효리 광고하는 애니콜이 뒤에 들어가고 나만의 어떤 온갖 가지 대기업들의 간판들과 어떤 웨딩홀들도 들어가고 그리고 조감도로는 그 균등하게 표면적으로는 균등하게 나눠진 공간들이 더 복잡해지고 둥글려지고 어떤 사람도 많이 차지하고 어떤 것들은 좀 적게 차지하고 어쩌면 그런 구조 자체를 보지 못할 만큼의 복잡함을 가지고 있는 그런 형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구도는 같지만 다른 사회? 이걸 트립틱으로 보여준다. 그것이 존중 아이디어였습니다. 한국에 돌아오자마자 참여하게 된 그 조각 비엔날레, 마산 조각 비엔날레가 였고 거기서 작업 의뢰를 받았었고요. 그래서 뭐 나름의 어떤 그 창원 지역에 대한 리서치를 했었고 그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시 제가 그때 진행하고 있었던 책을 출판하고 있었던 그 출판사 사장님이었어요. 출판사 사장님께서 자기 누나의 얘기를 들려주면 제가 지금 창원 조각 비엔날레에서 이런 작업을 준비 중이다라고 얘기했더니 마침 그 사장님의 누님이 실제 창원 지역에서 당시 여공으로 일했었고 그 남동생이 기억하고 있는 누나의 삶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출해낸 어떤 키워드들이 있었어요. 그 누나가 다녔던 회사의 이름이 중천이었습니다. 되게 멋지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중천. 제가 근데 가장 주목했던 건 저는 어차피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특정한 공간, 특정한 건물이 가지고 있는 기억을 시각화하는 것이 재밌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장님께서 얘기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가야 백화점이라고 하는 건물이었습니다. 빌딩이요. 그 여공들한테는 당시에 가장 트렌디하고 핫한 핫플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도 있더라고요. 가야 백화점이. 근데 지금 보면은 진짜 핫플인가 이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은 그냥 되게 평범한 상가 건물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 당시에는 이 건물에 최초의 에스컬레이터가 있었고 최초의 엘리베이터가 있었고 유리로 된 자동문이 있었다고 해요. 어떤 그런 것들이 주는 트렌디함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건물을 소재로 작업을 한번 해보자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냥 구글에서 찾아본 겁니다. 이런 사진을 기반으로 해서 가야백화점을 일단 그려봤습니다. 가야백화점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의 모습, 막 완공이 됐을 때의 모습, 간판이 붙기 전에 발가벗은 건물의 모습, 지금의 가야빌딩의 모습을 그려봤습니다. 아이디어는 이랬습니다. 처음 완공됐을 때의 가야백화점의 모습이 있다. 끝에는 지금의 2014년도 당시의 가야백화점의 모습이 있다. 그러면 가운데는 어떤 걸 넣으면 좋을까? 저의 답은 뭐였냐면 그 여공의 눈에 비쳤을 당시 그 여공의 눈에 비쳤을 가야백화점의 모습이었습니다. 실제 자동문이 있었고 에스컬레이터가 있고 핫플이었던 가야백화점의 모습, 이런 식으로 그 간판들의 모습들, 움직임들 같은 방식으로 이것을 엮어봤습니다. 제가 그린 그림 위에 간판들을 배치해서 이걸 그 여공의 눈에 비쳤을 법한 가야백화점의 모습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런데 이거는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뭔가 그건 기억 속의 모습이고 뭔가 기억, 아지랑이, 뭔가 일루전, 뭔가 그런 느낌을 더 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학생 때 했던 것 중에 이렇게 뭔가 프로젝션에서 나오는 불빛을 왜곡했을 때 얻어지는 효과들, 이런 효과들을 한번 사용해보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최종적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프로파간다 출판사가 있어요. 프로파간다 출판사가 백과전서 도판집이라고 하는 책을 출간했었습니다. 그 백과전서를 프로파간다 출판사에서 다시 이제 디자인해서 출판하는 프로젝트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의뢰줬던 거는 일러스트레이터로서 일러스트레이션 작업을 의뢰해줬었는데 그 도판집의 어떤 기념 포스터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포스터 작업을 해줬고요. 이미 진행했던 산업화를 소재로 한 그 드로잉들, 그 일러스트레이션들이 비치키지 전시에 그 초대를 받았고요. 개인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고 그 공간이 얼마나 흥미로운 공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서구 비치키지가 만들어졌을 때가 1970년이고 한창 석유 파동이 일어났을 때 석유 파동이 일어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위기 의식으로
나라에서 박정희 정권에서 만들었다고 하고요. 한국의 산업화를 본격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뭐 계속 건축물이라던가 그 기계 장치들 이런 것들을 그려왔고 그런 것들을 그리는 걸 좋아하니 한국의 산업화의 아이코닉한 아이템들을 소재로 그 안에서 작업을 보이면 어떨까라는 정도의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반짝반짝거리는 문화를 향유하고 살고 있는데 그 문화를 서 있게 한 기틀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 기틀들은 절대 아름답지 않다. 그러니까 그 기틀은 되게 차갑고 콘크리트고 철이고 기름 냄새가 난다. 근데 어쨌든 그런 기틀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뭔가 슬릭하고 반짝반짝거리는 것들을 우리가 넣고 사는 거 아닌가? 그런 이야기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가뜩이나 그 시꺼먼 석유를 비축했던 그 창고 공간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게 아이디어였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시도했던 거는 기법적인 것도 기법적인 거지만 제일 좋았던 건 이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사운드 디자인 제가 하고 애니메이션에 있어서 모든 렌더링, 모든 것들을 다 제가 했었고 뭐 설치적인 아이디어들도 다 제가 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뭔가 디렉터로서 작업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미지를 만들고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건데 공간 디자인에 대한 아이디어는 가지고 있대 그 아이디어를 구체적으로 구현시켜주는 프로덕션 팀을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협업의 과정이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예, 재밌었고 그것이 또 지금까지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 이후로. 그리고 그 기법적으로는 기존에는 그려져 있는 이제 그 트레이싱지에 그 영상을 직접 투사하는 방식으로 해왔었는데 이번에는 그것을 분리시켜 봤습니다. 공간이 어둡기도 했고 그래서 그 또 흑백 드로잉만이 보여줄 수 있는 분위기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계속 애니메이션을 하기 시작했을 때부터도 흑백 드로잉만 또 가질 수 있는 이런 아우라가 있다라고 생각을 계속 해왔었어요. 그런데 공간이 어둡다 보니까 그런 프로젝션 매핑 방식으로 한다면 드로잉은 더 이상 보이지 않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드로잉을 온전히 따로 보여주겠다. 대신 그냥 빈 스크린을 올려서 애니메이션을 따로 보여주겠다. 애니메이션과 드로잉을 분리해서 보여줬습니다. 청주에 초대가 됐을 때 일단 너무 좋았고요. 국현에서 하는 개인전이니까. 근데 그게 또 너무 부담이 됐습니다, 사실. 너무 전시기간 1년이라는 것도 너무 부담이 됐고 어떻게 아이디어를 풀어내야 될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어려움은 이게 그 청주라고 하는 동네가 저는 몰랐는데 무색무취의 고장이다. 지역색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청주가 그렇게 강한 지역색, 하나로 이제 드러나는 강한 지역색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개개인의 개성들이 잘 드러나는 도시다. 이게 뭔가 좋은 만말들일 수 있겠지만 저는 꽤 납득이 되더라고요. 그래도 그런 기반이 있었습니다. 그런 리서치가 있었고 담배를 생산했던 공장이었던 거죠. 공장인데 그냥 담배를 생산했던 거다. 한국의 산업화라고 하는 것, 산업화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해방 이후의 역사라고 하는 건 저는 그 시대에 당연히 살지 않았지만 제가 생각해도 너무 빠른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압축적으로 성장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너무 급하게. 그게 마치 그 압축적이고 폭발적인 성장을 마치 무슨 예고하는 것처럼 혹은 그 시작을 적절하게 장식하는 것처럼 바로 그 시작에 요입당하는 것처럼 핵폭발이 있었다는 생각을 항상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요입당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이제 이번에 되게 좋았던 건 마침 청주 연초창의 개관이 1946년인 거예요. 그러니까 핵폭발이 딱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제 만들어진 거죠. 마치 그 시작을 알리는 것처럼. 그래서 이건 핵폭발 넣어야 되겠다. 이거는 어차피 또 산업화 근대의 역사를 보여줄 거기 때문에 항상 어떤 수건이었던 그 핵폭발의 이미지를 이번에 넣을 수 있지 않을까. 또 한 가지는 그 공장이 생산해냈던 게 연기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도 개연성이 만들어지는 지점 아닐까. 그래서 크고 버섯 모양의 연기를 이미지로 넣자. 그런 게 아이디어였던 것 같습니다. 좀 핵폭발에 대한 얘기는 그렇고요. 그리고 일단 청주의 그 연초창에 그 도면을 받았습니다. 당연히 구조가 드러나 있는 도면은 아니었어요. 외형의 그 정보만 있는 도면이었고 그 도면 안에 구조를 제가 만들어 했습니다. 근데 일단 차용한 것은
가상의 공장 구조를 일단 구조로 삼았고요. 그리고 그 이전에 삼았던 건 그러니까 두 가지가 구조가 되고 있는데, 하나는 한국 전통 가옥의 구조예요. 뭔가 그 유산을 받아들였다라는 어떤 의미에서 전통 가옥의 구조를 일단 뼈대로 넣었고, 그건 작업을 통해서는 절대 드러나지 않습니다. 최종적인 결과물에서는 드러나지가 않아요. 근데 그 과정에서는 다 드러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레이어로 구조로 가져온 건 공장의 구조입니다. 이렇게 그 두 가지 구조를 먼저 구축을 하고, 말씀드렸던 것 같은 제가 청주에서 돌아다니면서 계속 그 뭔가 내 눈에 들어왔던 그 어중간한 지점에 있는 간판들과 건물들을 채워넣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지워가면서 그 위에 그 다른 레이어를 또 배치해서, 말씀드렸다시피 도면을 복사하고 그 복사한 거 위에 또 지워가면서 그림을 그렸는데, 그것들이 이제 산업화의 어떤 요소들, 그때 뭐 이미 문화치료에서 시각화했던 뭐 포니 자동차라던가 뭐 또 대표적인 어떤 산업화의 이런저런 요소들, 그 방직 그 공장에서 일했던 여공들이 사용했던 브라더 미싱기라던가, 지금은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공중전화들의 뭐 모습들이라던가, 뭐 그리고 또 SK, 그리고 그 전에는 그 성경이었던 그 화학 공장들, 뭐 그런 요소들을 집어 넣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청주에 지역색과도 맞닿아 있는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뭔가 하나하나가 다 살아있는 거지, 뭐 하나가 압도하고 주도하는 것은 아니다. 예, 뭐 그렇게 작업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애니메이션 작업도 뭐 거의 비슷한 방법으로 진행을 했고요. 크게 달라지는 점은 없었고, 그 해포파를 좀 더 드라마틱하게 넣는 것, 그것이 되게 큰 숙제였고, 또 연기를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것, 그리고 항상 이건 좀 뜬금없는 생각이긴 하지만 청주 연초창에 처음 들어오면서부터 보였던 게 그 세 개의 물탱크였어요. 근데 물탱크가 아니더라고요. 가스탱크더라고요, 원래는. 그런데 저는 그게 물탱크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파란색으로 보이니까. 근데 거기서 왠지 물이 막 흘러나오면 멋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마침 또 청주의 청이 맑을 청이더라고요. 물이 맑아서. 그래서 물 괜찮지 않을까? 네, 뭐 그런 정도. 근데 그건 애니메이션으로만 또 구현 가능한 거니까, 효과적으로. 그걸 좀 애니메이션으로 구현할 수 있어서 즐거웠다. 그게 저 풍경화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풍경의 주된 소재가 건물이고 기계다, 그런 말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기계 미학이라고 하는 것이 없었다, 한국엔. 그러니까 기계를 예술 작업의 소재로 사용하는 사조 자체가 뭐 있었다 하더라도 그게 부각되지 않았었다. 그러니까 뭔가 예술하면은 뭔가 그림을 그린다, 뭔가 예술을 한다, 시각적인 작업을 한다라고 하면 왠지 뭔가 보편적으로 아름다운 것들, 그런 것들이 대상이 되어야 된다. 아니면 뭐 인간의 어떤 본연의 감정들이 소재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좀 아이러니하다는 생각이 들긴 했습니다. 왜냐면 우리야말로 그 기계들과 기계, 산업과 뗄래야 뗄 수 없는 나라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고, 그것이 왜 작업의 소재가 더 되지 못했을까?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저는 어떻게 보면 저는 그게 맞는 소재였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걸 계속 소재로 작업하고 싶다.